안녕하세요. 허브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이 하이브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이 되고 나서 쉽게 회복을 못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. 물론 이제 그동안에 추석 이후로 해서 계속해서 좀 지수가 밀리는 모습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들은 좀 힘이 약해지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고, 이 BTS의 그룹 활동 중단, 그 다음에 군 문제 계속해서 터져주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는 좀 아쉬운 모습들이 좀 나아졌습니다.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, 굳이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군 문제 관련된 이슈를 내비치고, 군대 면제가 된다, 안 된다, 된다, 안 된다, 이런 식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흐름이 많이 약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. 자, 일단은요, 3분기 실적 기대치에 부합을 한다 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더 하향하는 모습입니다. 25만에서 21만원을 목표 주가를 내렸다라고 하는데, 아니 어느 정도는 괜찮은 좀 모습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, 또 불구하고 좀 많이 밀렸죠. 자, 일단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% 정도 증가한 모습이고, 영업이익은 조금 줄어들었던 607억 정도로 나올 것이다. 그래서 예상했던 거랑은 좀 비슷하다 라고 좀 보고 있네요. 일단 4분기에도 방탄소년단 솔로 2명의 2명의 음반과 부산 콘서트라든지 세븐틴,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, 그 다음에 엔하이픈 글로벌 투어라든지 르세라핌, 뉴진스 앨범 컴백이 있죠. 그 다음에 일본 현지와 아이돌 N팀 데뷔까지 해갖고 전 아티스트들 라인업이 활동에 투입할 계획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직접 참여형 매출이라든지 간접 참여형 매출은 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BTS를 제외해갖고요, 세 팀의 보이그룹이 일제히 공연에 나설 예정이고요. 핫겜 모객 수만 놓고 보면은 4분기에 약 5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좀 보고 있죠. 걸그룹 두 팀도 각각 앨범 컴백을 연착륙하고 있죠. N팀 데뷔와 내년에 3개에서 4개 팀 아티스트가 좀 추가적으로 나올 겁니다. 그래서 BTS의 비중은 2024년 정도까지 35에서 40%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올해 안에 글로벌 아티스트 입점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 포딩 서비스 내재화 등 위버스도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올해에는 BTS가 공연을 할 것이다, BTS의 스케줄까지 짜가지고 매출이 이만큼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일단은 반년 정도죠. 6월 달에 이 그룹 활동을 안 하겠다 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몰려 있었던 그런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취소가 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미 매출은 세팅을 해놨는데 그 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2022년은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. 다만 이게 BTS가 활동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룹 활동을 안 하는 거지, 솔로라든지 아니면 유닛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룹 활동을 해서 100만원을 번다라고 했을 때 그룹 활동 안 하고 솔로 활동을 해서 60만원, 70만원 벌게 되는 거고, 그 빈 공간을 르세라핌이라든지 아니면 뉴진스라든지 N팀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아티스트들의 그 수적인 부분으로 밀어붙여 갖고 BTS의 공백을 메꾸겠다라는 겁니다. 그러다 보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메꿀 수 있거든요. 거기다 BTS가 아예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100만원이라는 매출이 영원으로 돼 갖고 시작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. 오히려 이 BTS에 집중되어 있는 회사의 영향을 다른 아티스트라든지 또는 신인 아티스트들한테 집중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다.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더군다나 간접 참여형 매출의 최고봉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위버스 역시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겠죠. 새로운 아티스트가 나타나고 BTS를 보려고 하이브에 들어왔다가 이거 매력 있는데 라고 해서 이 아티스트도 보고 그러다 보면은 충분히 중복 매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. 이타카 홀딩스에 있는 해외에 있는 많은 스타들 역시도 충분히 위버스에 입점을 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더군다나 하이브는요, YG랑 같이 손잡고 위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입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YG에서 또 대량의 스타들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도 충분히 위버스에서 간접 참여형 매출에 대한 일부 금액을 또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예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두나무와 하이브 자회사죠. 레벨스가 K-POP NFT 사업에 시동을 좀 걸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게 미지수가 될 것 같습니다. 과연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, 그런 부분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,
이게 몇 달 전까지만 해도요, 시장에서 막 블록체인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NFT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. 근데 어느 순간 그런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. 특히 이 NFT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죽었습니다. 안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, 과연 이 NFT라는 디지털 형태의 한정판이라는 개념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게 어느 정도의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초반에 이 NFT라고 해갖고 어떤 화가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디지털 그림을 1억이다 라고 했는데, 이게 지금 몇 달이 지나고 조금 시간이 지났잖아요. 그래갖고 이거를 샀던 사람은 한 2억, 3억 이렇게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. 그 매수가, 이 작품이라고 할까요? 이 작품이 1억 주고 샀는데 지금 7천만원, 5천만원, 6천만원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좋은 거는 아닌데, 이 BTS라는 사진, BTS라는 일반인들에게 공표되지 않았던 영상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앨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정판이라는 키워드를 붙여가지고 이 디지털 세상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, 흔히 은행 문방구라든지 이런 거에서 1,000원이면 살 수 있는 이 사진 한 장이 몇백만원, 몇천만원까지 폭등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,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BTS의 팬들이 다 이제 미성년자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런 것들을 사기 위해서 과연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조금 드는 부분이겠죠. 일단 디지털 카드와 디지털 특성을 살려갖고 아티스트의 음성이라든지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할 건데,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이게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, 이제 너무 진짜 어이없는 가격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팬들은 좀 안 좋겠죠. 예, 나도 이거 좀 문방구에서 1,000원이면 살 수 있는 건데 이 디지털 한정판이라는 부분까지 왔을 때 막 몇백만 원이면은 내가 살 수 없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허탈함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하이브가 잘 컨트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,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이브가 컨트롤을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두나무랑 손잡고서 그 레벨스라는 자회사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하이브에서 관리 감독하는 거는 아니겠지만, 하이브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주가 관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, 하이브가 만약에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좋은 관리 시스템이 형성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일단은 요 박스권 라인을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리를 하셨던 분들도 있고, 나는 그래도 버틸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버텨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결국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여기를 목표로 잡고 있었지만, 그래도 여기서 반등 나오면 일단은 여기 라인 구간에 저항 구간이 하나 있기 때문에 목표를 한번 여기로 좀 잡고, 여기서 저항을 받고 밀리던지 돌파가 나오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요. 그래서 요 가격대겠죠. 네, 요 가격대를 조금 지켜보자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려운 시장은 아니었죠. 오늘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은 아니었는데 지루할 수 있는 시장이었습니다. 예, 지수가 양봉이다 보니까 원하는 자리에서 매수하려고 했는데 매수가 오지 않고 이렇게 좀 양봉이 형성이 돼서 끝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이라서 좀 변동성이 없었던 그런 하루,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루했을 수 있는 하루, 고생 많으셨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. 그리고 꾸준하게 영상 올려 드릴 거니까 계속해서 좀 같이 보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같이 한번 고민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은요, 카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, 요 검색 아이콘, 돋보기죠? 눌러주시고요. 허브경제TV 입력하시면 돼요.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놓으시면 되겠고, 혹시 무료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, 허브경제TV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싶다, 저희한테 요청해 놓으시면 됩니다. 이번 주에 요청을 하시면 다음 주에 진행을 하게 될 거고, 저희가 미리미리 초대를 해 드릴 거니까 신청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. 저희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1년에 150만원 굉장히 저렴하게 모시고 있죠. 이 혜택들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오늘 하루 좀 고생 많으셨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